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파워포인트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화면 왼쪽에는 축소판 작게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작성할 슬라이드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지 시험장에서 첫 번째 장에는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파일 저장은 중간중간 자주 저장해야 되니까요. 단축키 Ctrl S키예요.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저장, 그리고 찾아보기 누르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기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 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 이렇게 저장하는데요. 시험장에서는 파일 이름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수험번호 맞는지만 확인을 해주고요. 새로 저장해야 된다면 수험번호 8자리 자신의 수험번호 사용을 해주고요. 연습할 때 수험번호 없다면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나 임의의 숫자 8자리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죠. 작성 방법 설명이니까요. 잘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전체 구성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 전체에 대한 구성이죠. 그러면 디자인 탭 여기를 먼저 가지고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메뉴 누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조그만 대화 상자 여기에선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변경, 그리고 슬라이드 시작 번호 숫자 1인지 확인, 그리고 방향 슬라이드 가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확인 눌러주면 돼요. 최대화 맞춤 확인 어느 걸 하든 상관없는데 교재에서는 맞춤 확인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확인 클릭. 화면 아주 조금 바뀌었죠.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슬라이드 노트 이거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테두리 잡고 이렇게 아래로 쭉 드래그해서 없애버리세요. 이제 다음으로 전체 구성의 2번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지시가 있죠. 보기 탭으로 간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이 메뉴 클릭하세요. 왼쪽에 여러가지 슬라이드 마스터의 레이아웃들이 있는데요. 시험지 문제지에서는 어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해라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는 곳에서 작성하면 되는데요. 필요한 것은 위쪽에 제목 나타나는 것,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슬라이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 파일에서는 7번째 여기에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전 강의에서도 계속 3번째 슬라이드인 이름,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여기에서 작성했는데요. 교재 앞쪽에서는 여기에서 하지 않고 첫 번째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 이걸 같이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3번째 슬라이드 여기에서 계속 사용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3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슬라이드 3번, 4번, 5번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 상자에서 쉽게 불러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번째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 3가지를 지정해야 되는데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없는데 저희는 가장 쉬운 슬라이드 번호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화면 오른쪽에 이 메인 화면에서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 샵 표시 써있는 이 조그만 상자 있죠? 테두리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글꼴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글꼴은 따로 지시가 없고요. 글자의 색상 이거는 답안 작성 요령 거기에 보면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글꼴 색상 따로 지시가 없지만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색상이 모두 슬라이드 번호가 검정으로 보이고 있죠. 흑백으로 변환되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답안 작성 요령에 맞춰서 저희도 이거 그냥 검정으로 바꿀게요. 여기에서 테마색 검정 텍스트 1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현재 12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놓아도 상관없지만 글자 크기 조금 크게 바꿀게요. 16포인트 정도로 키워 놓을게요.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문서 작성하고 검토할 때 슬라이드 번호도 좀 눈에 잘 보이니까 빼먹지 않고 확인하겠죠. 그러면 슬라이드 번호에 대해서는 끝이 났고 하단 로고 이거는 그림 삽입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죠. 슬라이드 2에서 보면은 왼쪽 아래에 지금 그림이 ABC 주식회사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삽입하는데요. 메뉴 그냥 아주 간단해요. 삽입 탭 간 다음에 그림 클릭해서 이 디바이스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아래, 픽처 폴더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브록 파일에서 이렇게 파일, 폴더 통째로 붙여놓고 사용할 테죠. 시험장에서는 이 폴더 그대로 있겠죠. 파일도 이 안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있겠죠. 파일에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름만 제대로, 모양만 그림 보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림 삽입은 현재 로고 1이니까 이걸 클릭하고 삽입 또는 이걸 더블 클릭, 여러분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어느 방법을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더블 클릭이 빨라서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해 삽입할게요. 그 다음에 그림 서식 위에 메뉴가 나타났는데요. 조정의 색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투명한 색 설정 메뉴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가 조금 바뀌었죠. 그림에서 지워야 될, 투명하게 될 회색 부분, 이 부분 클릭. 그러면 투명해진 상태에서 모서리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가로 세로 크기 동일하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그림을 잡고 움직이면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위치, 출력 형태 2에서 6까지 그 내용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크기 위치를 정확히 맞추는 건 어렵지만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되는 정도,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제목에 대한 설정해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2의 걸 보고 작성하면 돼요. 위에 목차 써 있죠? 그 뒤에 도형 2개가 있는데요. 항상 뒤쪽에 가려진 도형, 이거부터 만들어주면 됩니다. 도형 삽입은 먼저 홈 탭 가보세요. 여기 그리기, 여기에서 목록 열면 도형 목록이 나타나죠? 삽입 탭, 여기에서도 도형이라고 써 있는데 똑같은 목록이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사용하든 도형 목록 똑같으니까요. 여러분이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메뉴 불러서 도형을 삽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는데요. 홈 탭에서는 이렇게 기본 도형들, 자주 사용하는 도형 위쪽에 나타나고 최근에 사용한 도형도 위쪽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도형이 어떤 목록에 있는지 자주 사용해 봐야지 실제 시험 볼 때 도형 빠르게 삽입할 수 있고 시험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목록 열어서 도형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도형은 사각형에서 제일 첫 번째 직사각형이죠. 순서도에도 같은 도형이 있는데요. 어떤 도형을 하든 출력 형태하고 모양이 똑같다. 그러면은 감점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사각형의 직사각형으로 하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앞쪽에 도형 만들게요.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도형 서식, 이게 메뉴가 만들어지고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도형 삽입에서 똑같이 도형 목록 열 수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도형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사다리꼴이란 도형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와 위치를 뒤에 도형과 비교해서 대충 맞춰 놓고요. 그리고 ITQ 시험은 모든 과목이 흑백으로 출제됩니다. 교재에서도 그래서 문제지가 흑백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색깔이 앞에 도형, 뒤에 도형 조금 다르게 옅은 회색, 짙은 회색 그렇게 되어 있죠. 옅은 회색, 짙은 회색 이거는 꼭 맞출 필요는 없는데요. 옅은 회색은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보면 옅은 색 계열 지정하면 되고요. 짙은 회색은 짙은 색 계열 지정하면 돼요. 앞쪽에 게 짙은 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는 글자 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짙은 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형 채우기에서 현재 이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임의의 색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색으로 하나는 이렇게 지정해 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색 중에 하나 지정해도 돼요. 저는 되도록이면 글자가 흰색이면 짙은 색 계열 중에 하나 그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저는 이거는 짙은 색 계열이니까 그대로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뒤쪽에 도형 선택을 해보세요. 이거는 앞쪽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만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옅은 색 계열 중에 하나 이렇게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 구성의 제목 글꼴의 지시 제일 끝에 보면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죠. 이거는 슬라이드 2에서도 세부 조건 위쪽에 2번에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습니다. 전체 구성과 슬라이드 2 여기에선 도형 만드는 거 선 없음 지정한다는 것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 두 개 도형 한꺼번에 같이 할게요. 따로따로 각각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 해도 되는데요. 그냥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 할게요. 이렇게 같이 선택하는 거 또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 여러분이 작업을 좀 자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동시에 선택해서
한 번에 지정하는 게 조금 빠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형 앞에 써 있는 글자, 이거는 여기에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뒤쪽에 가려져 버린 이 점선 테두리 상자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누르고 그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세요. 도형 앞에 나타나면 앞쪽에 나타난 도형과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맞춰 놓고요. 앞쪽에 나타난 도형과 같은 너비 또는 전체 슬라이드 너비에 맞춰서 그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저는 이 상태로 바로 홈탭 갈게요. 이제 홈탭에서는 글꼴 설정이 있죠. 여기에는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바로 글꼴 적용되는 거 나타나죠.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도 지정되어서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 사용하는 글꼴로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글꼴인데요. 궁서, 굴림, 도둠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제 제목에 지정된 도둠은 나중에 입력하고요. 먼저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고 다시 궁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줍니다.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마지막에 도둠 지정했으니까 여기 제목에는 도둠이 지정되어 있겠죠. 나중에 글꼴 바꾸는 문제마다 다시 입력해서 작성해도 되고요.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미리 지정해서 작성해도 돼요. 저는 이렇게 미리 해놓는 게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는데요. 타이핑이 조금 느리거나 이게 불편하다면 그냥 필요할 때마다 글꼴 여기다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전에 사용한 글꼴이라면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그냥 불러서 그렇게 작업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글자 크기 40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거나 목록에서 찾거나 아니면은 글자 크기 작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로 40포인트 하거나 어느 거라든 결과만 똑같으면 되죠. 40포인트에 글자 색깔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테마색에서 흰색 배경일 이 색상을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정렬, 단락의 선, 여기는 가로 정렬, 수평 정렬이에요. 가운데 맞춤으로 지시된 것처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아래 정렬, 이거는 나중에 슬라이드 4에서 표 작업할 때 그리고 슬라이드 5 차트 작업할 때 세로 정렬도 필요한데요. 그거는 여기 중간으로 설정, 이게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현재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모두 작성했는데 이게 슬라이드 1 여기에는 빼고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여기에만 나타나게 그렇게 설정해야 되죠. 삽입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머리글, 바닥글 클릭, 그 다음에 슬라이드 탭에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에 또 체크, 이렇게 두 개만 체크하고 모두 적용, 이 버튼 누르면 이제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저희가 작성한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빠져나가면 되는데요. 슬라이드 세 번째나 일곱 번째 이 레이아웃에서 작성했다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건 체크하지 않습니다. 파트 1에서 공부한 것처럼 첫 번째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했다면 교재 설명처럼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것도 체크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마스터 작업은 끝내도록 하죠. 이제 왼쪽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비어있는 슬라이드만 보이죠? 이게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 작업할 거고요. 이제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면 파워포인트에서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게 기본 레이아웃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한 세 번째 게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나요. 여기에서 그냥 또 엔터키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생기는데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여기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홈탭 슬라이드 레이아웃 여길 열어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성한 레이아웃 그걸 선택해서 슬라이드 2에 보이도록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야지 슬라이드 2와 동일한 걸로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는 총 6개 필요하죠. 엔터키 눌러서 슬라이드 6까지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1번 가지고요. 단축키 컨트롤 S 저장이었죠. 컨트롤 S나 이거 버튼 눌러서 먼저 저장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 작업부터 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1은 작업하기 전에 제목과 부제목 이건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지 보면은 세부 조건과 오른쪽에 출력 형태 있습니다. 세부 조건의 1, 2, 3번 번호, 오른쪽에도
출력 형태의 번호 써 있죠. 순서는 상관없이 할 수도 있지만요. 슬라이드 1에서는 도형이 제일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부 조건의 1, 2, 3번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형 편집, 도형의 모양, 피아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 있죠? 그 모양을 찾아주면 돼요. 도형 목록 이렇게 열어주고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의 중간쯤에 평행사변형 있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비슷하다 생각되는 정도로 한 가운데 정도, 이 정도로 저처럼 맞춰 놓으세요. 눈금자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안 보인다면 보기에서 눈금자 이걸 체크하면 눈금자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연습할 때는 정답 파일이 제공되죠. 정답 파일 열어서 같이 보면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 여러분이 판단하면서 배치를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 것,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도형 안에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도형 서식 메뉴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났죠? 채우기가 있습니다. 이 메뉴 클릭, 그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클릭해 변경, 아래쪽에 삽입 버튼 누른 다음에 파일에서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픽처 폴더에 지정되어 있는 그림 2.jpg, 이 그림을 더블 클릭, 그러면 도형 안에 그림이 이렇게 삽입되었어요. 이제 너무 진한 색인데요. 세부 조건에 보면은 투명도 50% 지정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투명도 0% 되어 있는데요. 이걸 5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그냥 0% 상태에서 블록 설정하고 50 입력했을 때도 변경될 수 있는데요. 그게 변경되지 않는다면 키보드에서 윈도우, 창문 모양 키 있죠? 윈도우 키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러면 윈도우의 기본 입력기, 키보드가 아래 한글 프로그램 설치된 경우에 한글 그 입력기로 변경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그걸로 변경해주면 여기에서 오류 없이 숫자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바로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도형 효과 있죠? 위에 도형 서식, 이게 보이죠? 클릭, 그 다음에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여기에선 부드러운 가장자리로 간 다음에 마우스 올리면 몇 포인트, 그게 나타나죠? 5포인트 클릭을 해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아트 삽입이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여기 가로로 써 있는 영문 단어예요. 그러면 삽입 간 다음에 텍스트에 영어로 워드아트 써 있고 위에 한글 가 써 있는 거 있죠? 클릭해 보세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아래쪽에 반영되어 있는 게 딱 하나 보이죠? 이 A 글자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 형태 보이는 영어 두 개 단어 있죠? 내용을 띄어쓰기 대소문자 주의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했다면 이렇게 글자 블록 설정하거나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글자를 블록 설정해서 선택해 놓은 것과 동일해요. 아직은 글자 크기 조절 안 되니까요. 그냥 그대로 놓고요. 세부 조건에 보면은 변환, 글꼴, 반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꼴은 홈에서 지정하고요. 현재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변환과 반사 이거부터 할게요.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텍스트 효과 클릭한 다음에 반사가 있는데요. 먼저 변환으로 모양부터 맞춰 놓을게요. 출력 형태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모양 있죠? 그걸 보고 맞추면 되는데 세부 조건에 갈매기형 수장 위로 이렇게 이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기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갈매기형 수장 위로를 이렇게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텍스트 효과 눌러서 열고 반사 여기에서 마우스 올리면 또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을 찾아 클릭,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지정이 있죠? 먼저 도둠으로 변경,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는 워드아트는 여기서 변경 못합니다. 글자의 색깔, 흑백으로 변환하면 자동으로 색깔이 검정으로 보이지만 저희는 확실하게 검정색으로 여기에서 색상 바꾸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크기 위치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그림 비교해서 크기 위치 맞출 수 있겠죠? 왼쪽에 노란색 핸들 동그라미가 하나 보이죠? 이걸 잡고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요. 워드아트는 보통 모양 바꾸는 것까지는 자주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변경하지 않고 그냥 크기 위치만 바꿔놓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변경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 설명할 때 도형에서도 나오는데 따로 설명할 때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으로 그림 삽입 있는데요. 전체 구성에 하단 로고 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해요. 그러면 삽입, 그 다음에 그림, 이 디바이스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logo1.jpg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그림 서식 탭, 여기에서 조정의 색 누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고 마우스 포인터로 배경 회색 부분 그림에서 클릭, 투명해졌다면 이제 크기, 위치 바꿔놓을 수 있죠. 출력 형태 봤을 때 왼쪽 상단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바꿨다면 이제 슬라이드 1은 끝이 났습니다. 파일 저장해주고 왼쪽에서 슬라이드 2번 클릭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제목 먼저 클릭해서 목차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서 글자 입력할 때도 지정되어 있는 글자색 검정 또는 흰색 이게 나타나지 않고 파란색 글자로 입력된다. 그런 경우에는 윈도우의 키보드 입력키가 한글 프로그램 입력기로 잘못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서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차 입력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상자 보이고 있죠. 이 상자는 슬라이드 2하고 슬라이드 6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테두리 클릭한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세요. 이제 세부 조건은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제 목차가 보이는데 세부 조건 먼저 하기 전에 여기 도형과 텍스트 상자 만들어서 글자 입력해주면 됩니다. 먼저 1번 써있는 도형은 앞쪽에 있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그러면 먼저 도형 목록 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찾아보면 좌우 바뀌어 있거나 상하 바뀌어 있는 것도 예상해서 도형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L 도형 있습니다. 도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한 번에 완벽하게 위치, 크기 맞추긴 어렵겠죠?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모양의 도형을 찾아보면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의 마지막에 있죠. 화면 표시, 이 도형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숫자 1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다고 했죠. 슬라이드 2니까요. 그러면 도형 선 없음 먼저 지정해도 되는데요. 이거 하나만 선택되어 있으니까 도형 채우기 색상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앞에 거 이거는 임의의 색상 중에 하나, 그리고 진한 색으로 1 잘 보이죠? 그러니까 바꾸지 않아도 돼요. 두 개 도형 중에 이것만 바꿀게요.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 뒤에 있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옅은 거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저는 정답 파일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다른 색깔, 여기 다른 색깔 많이 보이고 있죠? 다른 색으로 지정해도 돼요. 그리고 두 개 도형 같이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해 놓을게요. 도형 윤곽선 없음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도형 선 없음 지시에 맞게 되죠. 이제 여기 텍스트 상자 있는데요. 도형 서식의 왼쪽에 보면 텍스트 상자 있습니다. 목록에도 이렇게 갓 써 있는 거 텍스트 상자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나고요.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쭉 드래그, 긴 글자 입력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에 있는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 텍스트 상자도 도형과 같은 거지만 테두리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색상도 투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색상이나 테두리 설정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같이 그냥 이렇게 해서 도형 테두리 윤곽선 없음 같이 해도 상관없고요. 3개 이렇게 블럭 설정한 상태에서 홈 탭 가주세요. 3개의 도형을 글꼴 한꺼번에 설정할게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굴림으로 먼저 변경,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키워놓고요. 글자의 색은 흰색, 검정이 있기 때문에 따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마우스로 이동시키거나 화살표 키 움직여서 이렇게 위치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도형 크기도 그리고 도형의 각각의 위치,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이 3개의 도형 선택을 해 놓고요. 아래로 수직으로 3개를 더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같은 간격으로 복제를 해야 되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 마우스로 마우스 포인터 옆에 더하기 표시 보이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 그래서 이 정도로 띄워놓고요. 다시 컨트롤 쉬프트 키 마우스로 쭉 드래그, 같은 높이, 같은 간격인 상태에선 화살표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화살표 보이지 않더라도 비슷한 정도에서 그렇게 마우스 놓아도 돼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 이렇게 해서 높이를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1, 2, 3, 4 그리고 옆에 내용들 수정하세요. 이제 세부 조건을 봐주세요. 그러면은 1번 표시되어 있는 여기 글자 텍스트에 링크 적용되어 있죠. 슬라이드 6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상자가 아닌 텍스트에 링크 적용이죠. 이렇게 상자 선택해서 하이퍼링크 이렇게 지정하면 글자가 색깔이 바뀌고 밑줄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 글자를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현재 문서 선택, 지정된 슬라이드 6을 선택,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글자색 바뀌고 밑줄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2번 또 그림 삽입이 있는데요. 또 삽입 메뉴에서 동일하게 하면 돼요.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그 다음에 지정된 이름 그림사.jpg 여기까지는 동일했고요. 이제 그림 서식의 오른쪽에 자르기 써있는 곳 위에 자르기 아이콘 있죠? 클릭하세요.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고요. 필요한 그림은 이거죠. 그러면 이 그림 자체에 살짝 테두리가 있으니까요. 그거 안 보이게 왼쪽 아래에서 모서리 잡고 살짝 이렇게 하고요. 오른쪽 아래도 또 잡고 이렇게 살짝 맞춰 놓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크기 그거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다른 그림만 나타나지 않게 해주면 돼요. 키보드에서 ESC 키 누르거나 바깥쪽 이렇게 클릭하면 자르기 끝나요.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위치 맞춰 놓고요.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하는데 저는 이번 문제에서는 조절하지 않았어요. 위치만 맞춰 놨고요. 이제 또 컨트롤 S키 저장 이걸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 S키 저장 해놓고 그 다음에 3번 슬라이드 왼쪽에서 클릭 다시 제목 클릭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상자 사용을 할 건데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글자 클릭하면 글자 사라지고 왼쪽에 동그라미 글머리 기호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첫 번째로 써 있는 다이어트 있죠? 입력을 해놓고 바로 엔터키 그리고 바로 탭키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가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조금 작아졌죠? 이제 출력 형태 영어 문장을 보면은 세 줄로 써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줄에만 글머리 기호가 보이고 있죠. 이거는 문단 나누기를 하는 엔터키를 사용하지 않고 줄 끝에서 단어에서 띄어쓰기 하고 바로 다음 내용 입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저처럼 줄의 끝에 단어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을 해놓고 첫 번째 줄 다이어트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바로 글머리 기호 나타나죠. 여기에서 클릭한 다음에 글머리 기호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모양 있죠. 이걸 선택, 그 다음에 문단 2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머리 기호로 지정된 문단 그걸 설정하면 되는데요. 홈 탭에서 먼저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24포인트로 한 단계 낮춰주고 굵게 속성 지정, 줄 간격은 단락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클릭해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이제 글머리 기호가 바뀌면서 첫 글자와 너무 붙어 있죠. 이걸 띄우기 위해서는 위에 눈금자 나타나게 했었죠. 위에 눈금자에서 뒤집혀진 오각형 말고요. 아래쪽에 있는 오각형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져가면 1 정도에서 자석처럼 탁 붙을 거예요. 이 정도로만 키워주면 이렇게 간격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에 세 줄로 되어 있는 이 문단 블록 설정해 놓고요. 방금 글머리 기호 나타났는데 다른 곳으로 마우스 옮기니까 없어졌죠. 그런 경우에는 블록 설정 되어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있죠? 마우스를 옆으로 이동시키면 글머리 기호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죠?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선택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다시 두 번째 문단 설정할게요. 먼저 굴림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또 한 단계 낮추고 여기는 굵게 속성 없고요. 단락에서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글머리 기호가 너무 붙어 있죠. 출제되어 있는 것처럼 조금 띄운다면 역시 위에 눈금자에서 아래쪽 오각형 잡고 오른쪽으로 탁 한번 달라붙는 곳 그 위치에서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럼 간격 떨어졌고요. 만약에 이 글머리 기호를 위에 있는 D라는 글자와 수직으로 봤을 때 같은 위치에 놓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오각형 바로 아래쪽에 붙어있는 사각형 있죠.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 이렇게 같은 위치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줄의 끝에 단어 동일하게 맞춰놔야 되는데요. 여기서 테두리 잡고 이 상자 이렇게 움직이면
영어는 단어 단위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맞출 수 있죠. 그리고 글자 크기도 저희가 지정한 거에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한글로 변경했을 경우에 그게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 맨 앞에 채우기 및 선이 있는데요. 제일 끝에 크기 및 속성으로 가주세요.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 상자 이걸 연 다음에 자동 맞춤 안함 이걸로 클릭해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상자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져도 저희가 지정한 글자 크기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는 아래 여백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조절하고요.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이동시켜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아래쪽으로 한글 상자 또 만들어야 돼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제. 비슷하다 생각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간격 띄워놓으면 되고요. 이제 첫 줄 다이어트 써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그리고 글자를 다 이렇게 입력하면 문단이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마지막 단어 있죠? 이거는 그대로 놓고 여기 앞에 커서 놓고 다이어트란 그렇게 한글로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지우지 않은 영문 마지막 단어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것만 선택돼요. 바로 딜리트 키로 지우세요. 그러면 문단이 합쳐지지 않죠. 이제 아래쪽에는 세 줄로 되어 있는 두 개 문단이 필요하죠. 그럼 아래쪽에 영어 모두 삭제를 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 그리고 첫 번째 문단 두 줄로 되어 있죠. 역시 엔터키는 사용하지 않고요.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문단 나누기 해야 되니까 엔터키 누르고 다음 줄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너비를 이렇게 조절해서 각 줄의 끝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영어와는 다르게 한글은 이렇게 한 글자씩 줄 바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어처럼 동일하게 단어 단위로 줄 바꿈 되게 그렇게 하려면은 홈에 단락 옆에 작은 화살표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한글 입력체계 누른 다음에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이거를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 이제 크기를 조절하면 이렇게 단어 단위로 줄이 바뀌어서 출력과 동일하게 글자 맞추는 게 쉬울 거예요. 옆에 동영상 삽입하는 거 그걸로 마무리할게요. 삽입 간 다음에 오른쪽에 비디오,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역시 픽처 폴더에 있죠? 동영상.wmv 더블 클릭. 동영상이 그림처럼 삽입됐죠?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출력과 비교해서 봤을 때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크기를 조금 작게 조절하고 그리고 위치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이제 세부 조건에 보면은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하는 게 있죠. 위에 재생 탭 간 다음에 시작 마우스 클릭 시 이걸 연 다음에 자동 실행으로 변경, 오른쪽에 반복 재생 이것도 체크. 이렇게 하면 설정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슬라이드 4번 컨트롤 S키로 저장하고 4번에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4에서도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표 삽입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열과 행 개수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위에 상단 도형, 왼쪽에 좌측 도형 이거는 빼고 네모로 됐을 때 그 표 여기에서 열과 행 세어보면 열 3이고요. 행도 3에 해당하죠. 그래서 3열 3행으로 이렇게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은 표의 스타일 지정이 있죠. 그래서 글꼴 설정을 먼저 하면 안되고 스타일부터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테이블 디자인의 표 스타일 위에 목록 있습니다. 목록을 열고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1 위치는 여기에요. 이걸 찾아 클릭을 해 놓으세요. 각 셀 줄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 행도 체크 해제 모두 체크 해제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글꼴 설정과 정렬이 있는데요.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은 도형과 표 모두 동일해요. 도둠으로 바꾸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표에서는 그냥 입력하면 흰색 글자 입력될 거예요. 그래서 꼭 검정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입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정렬 단락에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이제 텍스트 맞춤을 해줘야 돼요. 여기 한 줄로 입력하는 경우에 위쪽에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맞춤 이 세로 정렬을 중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있는데요. 글자를 여기 입력해 보면 도형에서는 두 줄로 입력하는 경우에 그냥 첫 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고 다음 줄 내용 입력하면 위와 아래 줄 간격이 붙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출력에는 줄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죠. 그것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시는 따로 없지만 단락에서 줄 간격 1.5줄로 변경해 놓으세요. 이거는 따로 지시가 없지만 실제 시험에서 나중에 정답 파일 그렇게 공개되는 곳에서도 1.5줄로 표에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용 입력하면서 셀럽이 조절 필요한 경우에는 조절에 맞춰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위와 아래 비교해서 그리고 위쪽에 도형 나타날 공간, 왼쪽에 도형 나타날 공간 그거 생각해서 표의 전체 크기, 위치도 맞춰 놓아야 합니다. 표에서 두 줄 입력할 때 그냥 한 줄로 입력하고 셀럽이 맞춰서 각 줄의 끝이 동일하게 맞춰 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첫 줄에서 엔터키 눌러서 다음 줄 입력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표 내용 모두 입력을 했다면 아직 입력하지 못했다면 강의 잠시 멈춰 놓고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그게 끝났다면 이제 상단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도형은 찾아보면 사각형의 세 번째 있는 도형이에요.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 셀 너비에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잘린 부분 보면은 좌우 회전되어 있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해놓고요. 노란색 핸들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놓으면 돼요. 필요하다 보이는 경우에만 여러분이 변경해주면 됩니다. 테두리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슬라이드 2가 아니면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색상 진한 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바꾸지 않을게요. 다른 색으로 바꿔도 되고요. 이제 앞쪽에 마른 비만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이번에는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줄 뒤쪽에 있죠. 육각형 선택 뒤쪽에 있는 도형과 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도형과는 다른 색깔 지정해야 되죠.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깔 하나 지정할게요. 글자의 색이 검정이라 옅은 색 계열 중에 하나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 먼저 입력해도 되는데 저는 나중에 할게요. 글꼴 설정도 필요한데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먼저 이 두 개 도형 같이 선택,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왼쪽에 맞춰서 하나 복제 살짝 키워 놓을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제 다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앞쪽에 상자에 내용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글자 색이 흰색인 건 아직 글꼴 설정 안 했죠? 그러니까 우선 무시하고요. 왼쪽에 써있는 운동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이번에도 찾아보면 사각형의 네 번째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표의 높이만큼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Alt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높이만큼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좌측 도형은 항상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이 지정되어 있죠. 화면 오른쪽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 이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클릭해 변경 아래쪽에서 종류 선형 그리고 방향 목록 열어서 선형 아래쪽 이렇게 했을 때 위쪽이 진한색 아래쪽이 옅은색 이렇게 있다면 도형 서식에서 다른 거 변경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다른 거로 지정되어서 나타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반대로 위에는 옅은색 아래쪽은 진한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라데이션 중지점에서 제일 왼쪽이 상단에 대한 색상이에요. 제일 오른쪽은 하단에 대한 색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왼쪽은 진한색, 옅은색은 흰색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르게 되어 있다면 왼쪽의 끝에 이 중지점 클릭해서 색 열어서 진한색 중에 하나 선택 오른쪽 중지점 클릭해서 역시 색 열어서 흰색으로 변경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안쪽에 다른 중지점이 있다면 클릭해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면 돼요. 저는 변경할 게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에도 글자 입력하기 전에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이동해서 복제할게요. 그 다음에 셀과 이렇게 표의 높이 맞춰놓고 이제 글자 입력할게요. 그리고 도형에 대한 글꼴 설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표까지 모두 선택을 해 놓으세요. 글꼴 홈 탭에서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표처럼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바꿔 놓으면 됩니다. 다른 설정은 할 필요 없고요. 이제 또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5로 가서
제목을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5에서도 아래 상자 사용해요. 차트 삽입 있죠?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혼합 선택을 해 놓으세요. 항목과 계열이 있는데요. 계열 3은 저희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예 여기는 건들지 않습니다. 항목이 1에서 4까지 여기 보이고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봤을 때 항목은 서울에서 광주까지 총 5개가 보이죠. 그래서 저희는 차트 데이터 입력할 때 항목 5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계열 1과 2가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남학생 있고 왼쪽에 막대 그래프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 여학생 있고 표시기는 꺾은 선형 그래프 보이고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게 계열 1, 두 번째 나오는 여학생이 계열 2에 해당해요. 그리고 세부 조건을 보면요. 데이터 서식으로 해서 여학생 계열 2에 해당한다고 했죠. 이거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고 옆에서 보조축 지정, 이것도 맞춰서 미리 지정을 해놔요. 그 다음에 계열 1, 이거는 세부 조건 위에 보면은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되어 있죠. 이거는 따로 변경하지 않고 바로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차트 모양 나타나고요. 위에 차트의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계열 3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D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아예 삭제해 버리도록 할게요. 계열 1과 2, 남학생, 여학생 입력을 해 놓으세요. 항목은 항목 5를 새로 추가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A2에서 A6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입력하세요. 광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 나타나는데 이거는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냥 바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의 데이터 입력해야 되죠. 출력과 비교했을 때 행과 열이 바뀌어 있는 것만 빼고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단위 구분기호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들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여기서 숫자 틀리면 나중에 아래쪽에 표 보이는 것도 숫자가 틀리게 나타나고 차트의 모양도 다르게 되니까요. 주의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입력할 때 미리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설정해도 돼요. 잠시 강의 멈춰놓고 숫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저는 천단위 구분기호는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데이터 모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숫자 1키 누르거나 아니면 셀 서식 메뉴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서식 대화상자 나타났죠? 범주에서 숫자나 회계로 변경하면 되는데요. 숫자로 바꿀게요. 숫자에선 소수 자릿수는 손대지 않고 천단위 구분기호만 체크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천단위 구분기호 필요한 곳에는 콤마만 나타났죠? 이제 이거 닫도록 할게요. 차트의 크기 조금만 이렇게 키워놓고 아래쪽에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이제 차트는 바깥쪽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세부 조건 위에 글꼴과 외곽선 지정이 있죠. 그래서 글꼴은 홈 탭에서 먼저 도둠으로 이렇게 바꾸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외곽선, 차트 선택 안 되어 있으면 외곽선이 없죠. 그래서 서식 탭에 가서 도형 윤곽선에 검정, 이것만 지정하면 외곽선이 나타나요. 그리고 차트 영역에서 하나 더 세부 조건에서 설정하는 게 보이는데요.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선택하지 말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 표준색의 노랑 이렇게 지정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글자의 색이 짙은 회색 글자로 보이죠. 문제지 첫 번째 장 답안 작성 요령에 글자의 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하시오. 이게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홈 탭에서 바꾸지 않았다면 글자 색 검정. 다시 목록 열 필요 없고요. 검정이 보이니까 이거 클릭하면 바로 검정색으로 변경되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의 첫 번째 거 지정할게요. 차트 제목 클릭한 다음에 이 차트 제목 글자 드래그에 블록 설정하고요.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 제목으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의 테두리 다시 선택. 이제 설정을 할게요. 홈 탭에서 따로 글꼴 지정되어 있죠. 궁서로 변경, 그 다음에 24포인트로 키워주고 굵게 속성 지정. 여기까지 한 다음에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 도형 윤곽선은 검정만 지정하면 테두리 나타나죠. 그리고 그림자 설정이 있죠. 도형 효과 연 다음에 그림자에 가서 바깥쪽에서 그림자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죠. 오프셋 아래쪽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차트 영역 색깔 노랑 바꿨고
그림 영역에 대한 것,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죠? 클릭,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흰색 지정하면 돼요. 그리고 안쪽에 가로선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른쪽에 차트 요소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먼저 아래쪽에 범례 이거부터 바꿀게요. 범례는 체크 해제, 안쪽에 이 선들 눈금선 체크 해제, 그 다음에 차트 아래 표가 나타나도록 데이터 테이블 체크 이렇게 해놓으세요. 차트 요소를 설정하는 거는 제일 먼저 세부 조건 하기 전에 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결과만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데이터 서식까지는 했죠. 값 표시가 있는데요. 값 표시는 인천의 남학생 계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인천 데이터 남학생 계열, 그러면 막대 그래프 1413 이게 위쪽에 나타나는 거죠. 출력 형태에도 그게 나타나죠. 막대 그래프 이거 클릭, 0.5초나 1초 있다가 이거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메뉴 클릭, 위쪽에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으로 출력 형태만 보고 수정할 게 있습니다. 먼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서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표식 동그라미 있죠. 출력 형태를 잘 보면은 모양이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표식 아무거나 클릭, 모든 표식 선택되었죠. 오른쪽에 이렇게 표식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열 옵션의 맨 앞에 있는 채우기 및 선 누른 다음에 표식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표식 옵션 여세요. 기본 제공 선택, 형식의 선 같은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 이거 선택, 크기는 너무 작으니까 10 정도로 이렇게 눌러서 키워 놓으세요. 다음으로 그림 영역 여길 잘 보면요. 위쪽에는 선이 없는 게 맞고 왼쪽과 오른쪽 아래쪽엔 선이 보여야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가로로 작은 눈금선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지정은 그림 영역 여기에서 하지 않고요. 왼쪽에 세로축 숫자 클릭,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오른쪽 보조축에 세로축 숫자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색 지정, 아래 표에서 글자 아무거나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색 지정 하면은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제 왼쪽에 숫자 확인할게요. 최소값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야 되죠. 이 데이터 변경하기 위해서 차트 바깥쪽 클릭, 그리고 이 숫자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났죠. 그러면 단위 이거는 변경할 필요 없고 4000 최대값 이것도 변경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 0만 바뀌면 되는데요. 그거는 위에 축 옵션이 아닌 표시 형식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범주 사용자 지정이 아니고요. 회계로 변경, 그 다음에 기호는 클릭해서 제일 위에 있는 없음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다른 숫자는 그대로고 최소값 0만 하이픈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오른쪽도 또 변경해야 되죠. 다시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 이제 여기도 먼저 표시 형식부터 바꿀게요. 범주에서 회계로 선택, 그 다음에 기호에서 없음 선택 이렇게 변경시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출력 형태에서 차트의 세로축 왼쪽과 오른쪽 이게 모두 다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차트 디자인에서 처음에 데이터, 이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할 때 저희는 숫자로 입력했었죠. 그래서 남학생은 왼쪽, 여학생, 계열 2는 오른쪽, 보조축 이 숫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셀 서식이 있었죠. 여기에서 숫자가 아닌 회계로 변경시켜 놓으면 처음부터 여기가 회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되고요. 이제 이 단위 바꿀게요. 500단위가 아닌 1000단위씩 바뀌어야 되죠. 기본 이 값을 500이 아닌 1000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은 4000이니까 더 이상 바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 눈금선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눈금 이거 연 다음에 주눈금 이게 없음에서 바깥쪽 이렇게 다시 바꾸면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거는 막대 그래프의 너비예요. 이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세요. 옆에 간격 너비 이걸 조절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역시 차트 바깥쪽 클릭하고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간격 너비는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아니고 막대 그래프 사이에 이 하얀색 부분 간격의 너비예요. 그래서 간격 너비 %를 줄인다면 그만큼 막대 그래프는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너비가 커지겠죠. 그래서 시험처럼 지정하려면 여기 간격 너비 값을 150 입력해서 엔터키 이 정도 눌러보면 출력과 비슷한 너비로 막대 그래프 너비가 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도형 삽입만 남았는데요. 도형 삽입은 먼저 도형 목록 열어줘야 되겠죠. 지정할 수 있는 곳에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모양을 찾아보면 기본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오각형 있죠? 이거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스타일 지정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하도록 할게요. 도형 서식에서 먼저 목록 열고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위치 기억해두면 빠르게 찾을 수 있죠. 클릭해서 변경,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차트하고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굴림,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여기는 검정으로 클릭해서 변경, 단락에서 설정도 필요해요. 정렬을 가운데 맞춤, 위아래 정렬 조금 위쪽에 붙어 있죠.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변경.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내용 입력한 후에 크기 위치를 출력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 끝이 났죠? 그러면 슬라이드 6으로 가서 다시 제목 클릭해서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6도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 입력 상자 테두리 선택, 딜리트 키로 지우세요. 이제 여러가지 도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도형이 있고 스마트 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조건을 보면은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2번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출력 형태 보면은 오른쪽에 스마트 아트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2개가 있습니다. 공복, 인슐린 분비 그렇게 써있는 3개 도형, 그리고 오른쪽에 혈당 감소 써있는 2개 도형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차원의 만화 지정, 두 번째는 3차원의 경사 지정, 그렇게 스타일 지정하는 스마트 아트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도형이에요. 그래서 제일 뒤쪽에 있는 것부터 그냥 만들면 돼요. 순서는 어느 걸 먼저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뒤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어야지 도형이 겹치는 순서가 정확히 되겠죠. 그럼 커다란 왼쪽의 도형부터 또는 오른쪽의 도형부터 만들 건데요. 도형의 모양을 잘 봐주세요. 도형 목록 찾아보면 사각형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5번째에 있는 이 도형이죠. 그래서 모양을 잘 보면 오른쪽 상단과 왼쪽 하단 이게 접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클릭해서 만드는 거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도형이 맞겠죠. 그리고 여기 접힌 부분 노란색 핸들 보이죠? 이렇게 움직이면 이 왼쪽 아래도 같이 변경되는데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야 되겠죠? 위에 제목 도형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색상은 출력 형태에서 회색으로 보이는데 비슷한 색깔, 같은 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2개 도형의 색상 같은 색으로 변경해줘도 돼요. 그러면 먼저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다른 색깔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임의의 색상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나 복제를 해 놓을게요. 이 도형은 이제 접힌 부분 이것만 바뀌면 되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해 놓으세요. 테두리는 따로 변경될 필요 없겠죠. 테두리만 보이면 돼요. 파선으로 테두리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놓으면 됩니다. 이제 왼쪽에부터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저염식과 수분 조절 이 도형은 같은 도형이죠. 먼저 도형 목록 열고 찾아보면 순서도에 있습니다. 도형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순서도 도형들은 잘 보면은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노란색 핸들이 없습니다. 기본 도형이나 다른 도형에는 노란색 핸들이 1개 또는 몇 개가 있어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도형들은 같이 선택해서 한꺼번에 글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할 거예요. 글자가 흰색인 상태에서도 그냥 그대로 놓아두세요. 글자만 입력하고 전체적인 크기 대충 가늠해서 맞춰 놓으세요. 오른쪽에 수분 조절 이거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복제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도형 안에 글자는 더블 클릭해서 내용 수정하고요. 그리고 회전이 필요하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안쪽에 십자가 모양 있죠. 그러면 또 도형 목록 열고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십자형 있습니다. 클릭해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얘기한 노란색 핸들 이거 보이죠? 조절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저는 아주 조금만 조절해서 맞췄고요. 이제 아래쪽에 체중 감소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사다리꼴 도형 선택, 마우스 또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 안에 또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이제 왼쪽에 활동 대사량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또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또 이 안에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대충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제 옆에 도형 또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은 별 및 현수막 여기에서 모양이 있죠. 섭취, 대사량, 이 도형, 세로로 말림, 이 두루마리 모양 선택,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기는 섭취, 엔터키 누르고 대사량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있죠? 이걸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래쪽에 또 도형이 있는데요. 먼저 배경 도형이 이렇게 있죠. 그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 사각형의 두 번째 있습니다.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또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에는 앞쪽에 다른 도형들 또 만드니까요. 색깔 같으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배경으로 쓰이는 도형들은 색깔을 먼저 바꿔 놓을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하나 지정하세요. 그리고 테두리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도형 윤곽선에서 직선이 깨져 있는 파선 이걸로 변경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색깔 좀 잘 보이게 검정으로 바꿀게요. 이제 다시 두께 너무 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선은 조금 두껍게 하는데요. 보통 여기에 있는 거는 1과 2분의 1 포인트나 2와 4분의 1 포인트 그 정도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2와 4분의 1 포인트 하면 너무 선이 굵고 크게 보이죠? 그래서 1과 2분의 1 포인트로 클릭해 바꿀게요. 이제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사각형에서 보면은 네 번째 있는 도형이에요.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아래쪽에 근육량 높임 이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 찾아보면 순서도의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순서도 저장 데이터 선택, 마우스 드래그 또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두 줄로 데이터 입력하고요. 좌우가 또 바뀌어야 되죠. 도형 서식에 회전,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이제 옆에 수분 섭취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 모양은 살짝 찌그러져 있어서 조금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름은 눈물방울이에요. 클릭,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두 줄로 이렇게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이 도형 연결하는 선이 있죠. 그리고 선의 끝에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선에 여기 목록을 보면은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에 있는 선 이걸로 할게요. 직선 이 선을 선택,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연결점에 가져가면 이렇게 연결점 보이죠? 이렇게 연결점 보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연결점에서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쭉 이동. 그래서 오른쪽에 수분 섭취 도형의 연결점, 왼쪽에 있는 거에서 마우스 놓아주세요. 선이 조금 잘 안 보이니까 검정으로 바꾸고 설명할게요. 선의 굵기부터 바꿀게요. 도형 윤곽선에서 먼저 두께를 두껍게 바꿀게요. 2와 4분의 1 포인트. 그리고 도형 윤곽선의 화살표 여기에서 양쪽 끝이 동그라미인 화살표 스타일 11 이걸로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왼쪽에 습관 개선 도형 있죠. 여기는 도형 목록 찾아보면 그 모양이 없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삐죽 튀어나온 그걸 화살표로 생각하고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블록 화살표의 세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것 이 도형 찾으면 되겠죠. 클릭,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노란색 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 바꿀 수 있죠.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지 맞는지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위에 거 비교해서 최대한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세요. 아주 틀리지 않으면 감점 되더라도 1점, 2점 그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만 먼저 설정해도 되는데 오른쪽에도 도형이 있으니까 같이 하도록 할게요. 먼저 공복 효과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 아래 별 및 현수막에서 찾아보면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림 이 도형이죠.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글자 입력하고 위에 거와 비교해서 대충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이제 왼쪽에
공복부터 써있는 3개 도형 있죠. 이거는 입체적으로 보이는 도형이죠. 이거는 스마트 아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삽입 메뉴로 가지고요. 그리고 영어로 써있는 스마트 아트 이걸 찾아 클릭하세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찾아보면 프로세스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 찾아보면 여기 있죠. 지그재그 프로세스형 클릭해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글자 먼저 입력해도 되는데요. 먼저 입력해 볼까요? 공복은 그냥 입력하고요. 인슐린 여기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줄 간격이 너무 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 여기에서는 인슐린 입력하고 쉬프트 엔터키 이렇게 입력하면 줄 간격이 좁게 돼요. 그래서 분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아래쪽도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돼요. 첫 줄 입력하고 쉬프트 엔터키 누르고 분비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이제 바깥쪽 테두리만 다시 선택해 놓고요. 크기 위치 조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 이쪽에만 맞춰 놓을게요.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글꼴 설정 먼저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먼저 스마트 아트 스타일 목록 열어주고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3차원의 만화를 찾으세요. 3차원에 있는 만화 클릭, 그리고 이 도형의 색깔 회색으로 보이지만 각각 다른 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색 변경 누른 다음에 위에 색상형에 각각 다른 색 있죠.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홈탭에서 글꼴 수정할 수 있어요. 글꼴은 먼저 굴림, 그리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글자색 검정색 클릭하세요. 다른 도형과 다르게 스마트 아트는 먼저 이렇게 글꼴을 설정하는 이유는 도형처럼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한꺼번에 글꼴 수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만 먼저 이렇게 글꼴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 위치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 스마트 아트 있죠? 다시 삽입으로 간 다음에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그리고 모양을 또 위에서부터 잘 찾아보면 모양을 찾을 수 있는데요. 빠르게 찾으려면 여러분이 이거를 자꾸 봐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형 화살표 프로세스형 3개로 되어 있지만 같은 모양이죠. 이거를 찾아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겹쳐 있으니까 조금 옆으로 이동시켜 놓고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필요 없죠.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삭제를 해버리세요. 딜리트 키 누르세요. 그러면 바로 삭제돼야 되는데 저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게 삭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여러분도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옆에 꺽쇠 이거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서 그냥 딜리트 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2개로 바뀌었죠. 이제 여기다가 각각 클릭해서 내용 입력하거나 아니면 이제 2개 됐으니까 이건 닫아버리고 여기에서 입력하면 돼요. 나중에 이게 너비가 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처럼 한 줄로 입력해도 되고 혈당 한 다음에 Shift 엔터 키 눌러서 감소 그렇게 입력해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줄로 입력해도 되고 각각 줄 끝에서 Shift 엔터 키 눌러서 지방 분해 효소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글자는 미리 입력해도 되지만 글꼴은 아직 설정하면 안 되죠. 스타일 먼저 해야 되죠. 바깥쪽 테두리 해놓고요. 이제 3차원에서 경사라는 거 찾으세요. 두 번째 있습니다. 경사 클릭, 그리고 이거는 같은 색으로 되어 있죠. 색 변경해서 같은 색 계열로 되어 있는 것 아무거나 변경해도 되고 현재 같은 색이니까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홈탭 가서 이번에도 글꼴 설정해야 되죠. 다시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또 동일하게 18포인트로 변경. 이제 크기 위치 맞춰 놓을 수 있겠죠. 이제 아래쪽에 또 모양 배경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역시 같은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색으로 배경색 지정해도 돼요. 먼저 모양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고 이번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쪽에 있습니다. 배지라는 도형 선택, 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왼쪽과 같은 색 또는 다른 색 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테두리는 파선이 아니니까 그대로 놓으면 되고요.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 이번엔 도형이 뒤집혀 있어요.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오각형 이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 이렇게 입력하려고 보면은 글자도 상하 대칭으로 뒤집혀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직접 입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선 크기는 이렇게 대충 맞춰 놓고요.
이 안에다가 배경 투명하게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있죠? 그걸 사용하면 돼요. 텍스트 상자 클릭, 마우스로 글자 입력할 수 있는 적당한 너비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케토시스라고 입력하세요. 정렬 맞추는 것 편하게 하려면 가운데 맞춤해 놓고 이 도형 안에 직접 입력한 것처럼 편하게 맞춰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아래쪽에 두 개 도형은 같은 도형이고 좌우 회전만 하면 되겠죠.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가운데 있죠? 화살표 오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먼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 또는 그냥 컨트롤 키만 눌러도 되겠죠. 아래로 이렇게 복제, 그 다음에 위쪽에 이렇게 맞춰 놓고 도형 서식에 회전, 좌우 대칭 해놓고 글자 수정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면 되겠죠. 정확히 맞추는 것 좀 어렵다면 화살표 키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글자 수정하고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만드는 건 모두 완료했죠? 이제 도형의 전체 글꼴 수정하도록 할게요. 만들어진 도형과 스마트 아트 그냥 모두 같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홈 탭 가지고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만약에 18 플러스 되어 있다면 플러스는 없애야 되니까 여기서 18포인트로 이렇게 변경해 줘야 돼요. 글자의 색깔, 검정색이 가장 많죠? 검정 클릭해서 변경하고요. 그리고 글자 흰색 되어 있는 도형 하나 있죠? 아래 습관 개선, 이 도형 선택해서 글자 흰색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각각 도형의 색깔들은 여러분이 임의의 색상으로 도형 서식의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지정해주면 되겠죠? 글자만 잘 보이게 색깔들 변경을 해 놓으세요. 정답 파일 열어서 보더라도 꼭 같은 색깔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영상 강의 잠시 멈춰 놓고 모두 변경을 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수정은 모두 완료했고요. 이제 세부 조건에 1번, 2번 먼저 그룹화 지정이 있죠. 그래서 1번 써있는 왼쪽에 모든 도형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로 메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요. 글자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I자 모양이 아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마우스 포인터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그룹화, 그룹 이렇게 지정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든 것 스마트 아트 포함해서 모두 선택, 다시 마우스 포인터 화살표 모양에서 오른쪽 버튼, 그룹화 메뉴, 그룹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룹화 한 후에도 만약에 수정할 게 필요하다 그러면 각각 도형들 크기, 위치 바꿀 수 있고 글자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이렇게 선택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탭 가주세요. 세부 조건에 1번에 지정되어 있는 것 나누기죠. 그리고 가로 안에 지정되어 있죠. 효과 옵션에서 가로 바깥쪽으로 선택 이렇게 지정하고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이번에는 바운드만 지정되어 있죠. 그럼 바운드만 클릭해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1번, 오른쪽에 2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에서 비디오, 삽입, 그리고 애니메이션 지정 거기에는 왼쪽에 보면은 3번과 6번 이 슬라이드에는 별표 모양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지정되어 있다 또는 동영상 삽입되어 있다 이런 표시니까 별다른 게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최종 완료했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저장해 두고요. 시험장에서는 이 파일에서 내용들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글자 틀린 거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파일 저장, 그리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 그리고 나가기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을 해주면 됩니다. 시험장이 아닌 여러분이 연습할 때 그때는 여러분이 제대로 작성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6번에서 엔터키 이렇게 누르면 새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새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문서 작성할 때 이 순서 상관없이 어려운 것부터 먼저 작성 또는 쉬운 것부터 먼저 작성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1번에서 6번까지 슬라이드 항상 모두 완성한 상태에서 검토를 해줘야 한다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